저희 코너 제목이 중증검찰센터 아닙니까? 이제 그 검찰 얘기를 좀 하죠. 중증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증이요. 예, 뭐 계속 중증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 그리고 또 사법 개혁 얘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일단은 뭐 법사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사법 개혁 얘기부터 좀 하자면 대법원 증언 내용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내일 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건데 이게 안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이 14명이잖아요. 이걸 30명으로 늘리자는 김용민 의원, 박범계 의원 안이 있고 100명으로 늘리자는 장경태 의원 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사법부 장악이다, 뭐 독재 프레임이다 얘기를 계속 합니다. 사실 뭐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뭐 200명, 300명씩 되는 나라도 있으니까요. 이게 결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명은 좀 오히려 적지 않나. 5, 60명 정도 하는 김에 그냥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그 사람 수, 법원의 이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늘려서 이들에게 그 각자의 뭐랄까요? 그 업무나 역할을 나눠주는 게 주입니까? 그죠. 일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대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거의 10만 건 정도가 돼요. 대법관 14명 1인당 거의 10,000건 가까이 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거 보겠습니까? 못 보죠. 예. 그러면은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1인당 사건 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지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요거는 비록 이번뿐만이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학계에서는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여기로 또 귀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야기는 지금 재판 소원 이야기예요. 우리 김정환 변호사께서는 또 헌법학자기도 하시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대법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헌재에서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법개혁에 관련된 제 생각을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지금의 재판은 너무나 지연돼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사법개혁 공약 중에 핵심이 대법관 증언뿐만이 아니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라든지 재판의 공개를 좀 더 널리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검찰 개혁은 지금까지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었고요. 검찰과 관련된 개혁은 빨리 지금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어떻게든 이 대통령 출범 초기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거는 그 많은 법관들, 현재 3,000명이 넘는 법관들과 이 재판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긴 힘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지라고 논의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개혁심의위원회가 출범을 했었는데 다들 뭔가 성과 없이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예로 드는 게 로스쿨 도입이거든요. 사법시험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로스쿨이 도입됐다라는 게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는데 1993년에 처음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1993년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08년에 와서 그때야 와서야 결단이 내려져서 사법시험 제도가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제도 하나 바뀌는데 오래 걸립니다. 지금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재판 소원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되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한시를 도입하고 2년 또는 아무리 길어봐야 3년 이내로 안을 정리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지금 30명으로 늘린다, 100명으로 늘린다 이거 자체는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판의 구조가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 소원과 관련돼서 헌법 소원이 도입되면 4심제가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독일의 재판 소원 제도를 짧게만 설명드리면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으로서 그 법원의 어떤 판결을 심사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급심 때부터 헌법재판소로 바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헌법 재판 소원을 하기 위해 중간 재판 소원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재판이 계속 지연되거든요. 그렇겠죠. 그 지연을 막기 위해서 그 사전에 소부 심사 제도가 있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그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가지고 법원의 재판을 판단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법을 바꿔버리면
굉장히 그 지금 현재 법원 시스템과 헌재 시스템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정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년 내지 3년 내 이 정부 아래에서 한시적 도입을 두고 안을 여러 가지를 둔 다음에 토론을 붙여서 빨리 이 정부 내에서 결정을 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은 지금 당장, 사법 개혁은 논의를 시작하되 그 논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시적을 도입을 해. 논의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하기 그렇죠. 시작하면. 토론하기 시작해서 토론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 뭐 2년 얘기하셨는데 너무 길어요. 1년 안에 끝장을 내야 돼요. 지금 댓글에도 그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2,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더 길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최대한 최소 적어도 이 정부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각 잡고 하면 저는 한 3개월이면 준비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수기 절차까지 거친다고 하면은 1년 내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지금 정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그 디테일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뭔가 빠져 있는 것들이 나중에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챙기는데 우리 김규현 변호사는 한 석 달에서 뭐 1년 그 안을 준비하는 건 3개월 정도면 충분하고 저는 이제 뭐 익혀나가는 과정까지 최대한의 기간, 그러니까 2, 3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리밋을 둔다. 제한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자면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기본법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고 현재 만들어져서 운용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기본법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모든 제도를 바꾸는 초기에는 반대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행정기본법을 도입하자고 했더니 기존의 학설과 판례로 가능한 것들을 뭘 법을 도입을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인허가 조금 약간 학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 이거를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기본법 체제 하에서의 행정법 체계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 정부 하에서 사법개혁도 논의를 충분히 하되 어떻게든 그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법개혁 얘기를 지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근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란 재판, 직위원 판사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당장 뭐 곧 재판이 있잖아요. 6월 9일이었나요? 날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다음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증인 관련된 이야기,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건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직위원 판사가 계속 이 재판하게끔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개혁을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주된 것들은 공정한 재판 그리고 이제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근데 사실 특정 사건이나 어떤 특정 재판을 어떻게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사법제도를 바꾸거나 개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논의되는 사법개혁이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직위원 재판부가 뭐 판사가 바뀌거나 뭐가 어떻게 결과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러니까 직위원이란 판사 뭐 이게 개인을 두고 어떻게 얘기하기보다 직위원 판사가 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이 피고인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여러 모습들 그리고 소송 지휘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피고인은 구속 다시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사유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보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직위원 판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직위원 판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별건 다른 죄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특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해갖고 다시 구속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수사로 해야 될 부분이 더 크고 이것 때문에 뭐 재판 제도 자체를 이렇게 확 바꾸자. 거기까지는 이제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좋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 외에도 사실은 고민하고 어찌 보면 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나오는 건이 있을 때마다 좀 다루도록 하고 이걸로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라든지 재판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를 많이 한다.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 로스쿨 때 그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은 판사인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들. 학교 교수님들은 강의를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왜 이렇게 강의를 잘할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강의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 판사님의 강의를 다른 분이 보는 거. 예. 공개라는 건 그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강의 준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교실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로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사법연수원 원장님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비교가 되고. 그러니 강의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공개된다. 전원합의체 변론이 공개된다. 변론 과정에 관련된 것들이 물론 평의가 공개될 수는 없죠. 그렇죠, 평의가 공개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공개 재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판결문도 다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요. 그거 보려면 뭐 국회 도서관 가서 겨우 찾아볼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거 저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지금 카메라 있는 데서 하는 이 진지한 모습. 그렇죠. 카메라 없는 곳에서 돈가스 먹을 때의 모습 달라요. 그럼요. 제가 이걸로 지금 기고를 하나 준비 중에 있어요. 돈가스로요? 그걸 아니에요. 돈가스 기고 제가 하겠습니다. 재판 공개. 그러니까 사법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기고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둘씩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막 무슨 기고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논문처럼 되어가는 느낌인데 적절히 잘라가지고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럼 쟁점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이어서 그냥 검찰 이야기를 계속 이어 붙여보자면 이거는 먼저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이창수 이제는 뭐 사표 내고 수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에 대한 황제 조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바로 그 해당 검사들입니다. 사의를 표했다라는 게 알려진 바가 있었고 뭐 언제 수리가 되느냐 뭐 이 얘기 그리고 징계 관련해서도 징계를 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그 공무원들은 이런 식의 사표, 퇴직이 불어될 수 있다라는 그 공무원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대선 날 수리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주호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네, 검사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결국 2주호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렇죠. 근데 2주호 권한대행이 안 하고 싶었겠죠. 나는 검찰이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이거 사인했다가 나도 나중에 수사받고 이거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아마 망설였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설득하고 구워 삶아서 사인을 해라 해서 이제 아마 결국 하루 전에 그게 밀리다가 이제 대선 당일날 처리가 되어버리게끔. 야, 이건 좀 뭐랄까요? 그들끼리 서로 봐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사표 수리는 뭐 됐지만 그래서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뭐 그런 것들은 행정행위의 철회라든지 직권 취소라든지 어떤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그 사표 수리 자체를 직권 취소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으니까 그 수사 과정 중에 무언가 또 나온다면 그 새로운 대통령이 그 전 권한대행의 행위를 철회 또는 직권 취소라고 하거든요.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들어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수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사실 만만한 죄명은 아니거든요. 유죄 처벌받기까지. 근데 징계는 상대적으로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 수사는 수사대로 받아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뭔가 비위 행위가 사후적으로 발견되었다면은 그 공직에 있을 당시에 당시에 몇 년 그리고 퇴직한 지 뭐 몇 년 이내라면은 징계를 사후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은 뭐 꾸준히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 힘 빼기가 아닐까 싶어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기소청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안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의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보겠다라도 얘기들 했던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더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요? 수사 기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뭐 지금까지 벌여온 패악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검찰이 하던 그 수사 누가 할 거냐? 그렇지. 과연 잘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냥 잘라놓으면은 이제 경찰이 그럼 일을 부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면죄부를 주는 그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또 통제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의 디테일을 우리가 또 채워 넣어야 해요. 그런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데 저는 아까 각 잡고 하면 한 3개월, 예, 좀 걸리면 1년 정도가 걸릴 거다. 예, 그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